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바로 글로벌 장기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요. 예전에는 뭐랄까 가장 안전한 곳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격동의 현장이 됐는지 그게 확 보이더라고요. 오늘 저희 미션은 이 변화의 원인을 좀 파헤쳐보고 이게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지 그걸 명확히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이 매듭이 꼬였을까요? 원래 미국 국채 같은 건 진짜 믿을 만한 투자처, 뭐 그런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기본이었죠. 채권 가격이랑 수익률 반대로 가는 거, 이건 뭐 기본이고요. 근데 보통 만기긴 장기채는 좀 불확실하니까 수익률을 더 줬는데 이 공식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측 불가능성,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책이랑 나라 살림,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문제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그 미 의회 예산처, CBO라고 하죠. 거기서 트럼프 행정부 때 대규모 감세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22조 달러 추가 적자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봤거든요. 이런 미국의 부채 우려도 있었고 또 팬데믹 때 각국에서 돈 엄청 끌었잖아요. 그것도 시장 불안감을 키웠죠. 그러니까 정책 방향 자체가 막 흔들린 거 그것도 진짜 컸군요. 트럼프 행정부 또 무역전쟁 보면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를 것 같다. 이건 채권에 안 좋죠. 근데 또 싸우니까 경제 나빠져서 금리 내릴 것 같다. 이건 또 채권에 좋고. 뭐 이런 신호가 막 뒤섞이니까 변동성이 엄청났잖아요. 정말 혼란스러웠죠. 정확합니다. 그런 정책 불확실성이 첫 번째 균열이었다면 이걸 완전히 깨트린 건 바로 인플레이션의 역습이에요. 팬데믹 전에는 뭐 제로금리 시대였으니까 다들 안정적인 수익 찾아서 너도 나도 장기채 샀었죠. 오스트리아가 심지어 100년 만기 국채까지 발행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땐 정말 100년 만기요. 이야, 진짜 대단한 열풍이었네요. 근데 그게 약간 함정 같은 거였나요? 그렇죠. 그 열풍의 밑바탕에는 물가는 안정적일 것이다. 이런 아주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확 뛰면서 이 믿음이 그냥 깨져버린 거죠.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은 채권의 실질 가치를 깎아먹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당연히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장기채 가격은 그냥 폭락했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 자료에 나온 오스트리아 100년 만기 채권 가격이 고점 대비 75% 폭락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시장 이벤트가 아니라 선진국 정부 채권은 안전하다, 이 수십 년 된 공식 자체가 깨졌다는 거잖아요.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 맞아요. 국채마저도 무슨 밈 주식이나 가상자산처럼 움직일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정부 채권을 진짜 무조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 하는 거죠. 심지어 더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요. 보통은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이 높은 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인데 최근엔 장기채 수익률은 오르는데 단기채 수익률은 오히려 내리는 이상한 현상. 이걸 뭐 수익률 곡선 역전 아니면 뒤틀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까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뒤틀림이 의미라는 바가 크겠네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경기 안 좋을까 봐 걱정하면서 또 장기적으로는 저 부채랑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시장의 복잡한 마음이 네네,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걱정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리고 이 혼란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본이 통화정책 살짝 바꿀까 하는 움직임만 보여도 미국, 호주 채권 시장까지 막 흔들렸거든요. 정말 모든 게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일단 정부가 돈 빌리는 비용, 즉 국채금리가 비싸지니까 뭐 공공서비스나 인프라 투자에 쓸 돈이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와닿는 건 청취자 여러분의 금융비용 부담일 겁니다. 직접적인 영향이요? 네. 장기채 수익률 상승은 결국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르고 자동차 할부 이자율 높아지고 학자금 대출 조건도 나빠지고 심지어 신용카드 이자율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쌓이면 아무래도 가계 지출을 줄이게 되고 그럼 경제 전체 활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좀 멈추면서 시장이 잠시 숨고르는 것 같기도 했어요. 투자자들이 뭐 완전히 등을 돌린 건 아니다, 이런 신호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들 쭉 보면 그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부 부채라는 시한폭탄은 여전히 그대로다. 이런 불안감이 시장 깊숙이 있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예전처럼 예측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했던 채권의 시대는 이제 접은 것 같아요. 이제 채권 시장은 글로벌 거시경제 흐름, 그리고 각국 정부 정책의 방향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가 된 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봅니다. 안전자산의 상징이었던 정부 채권마저도 가상자산 같은 변동성을 보여주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안전자산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딥다이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